개발자 취업을 위해서 어떤 기술을 선택해서 공부해야 할까요? 오늘의 주제는 이 기술을 선택하는 방법을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은 대학생이나 미취업자 및 1, 2년차 주니어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하고요. 3, 4년차 이상의 실무자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언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배는 자바를 배워야 한다고 하고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니 자바스크립트가 대세라고 하고 교수님은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대세인 파이썬을 꼭 배워야 한다고 하고 유튜브를 보니까 고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웹 개발을 배워보고 싶은데 오키 커뮤니티 갔더니 아직도 대세는 스프링이라고 하고요. 유명 유튜버는 노드.js를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루비 온 레일즈가 대세니 이걸 배워야 한다고 하죠. 자, 선택 가능한 대안이 너무나 많은데 도대체 어떤 기술을 선택해서 공부를 해야 할까요? 미취업자나 이제 대학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작년에 취업한 친한 선배한테 물어본다. 카페나 커뮤니티 등에 물어본다. 유튜브 영상을 참고한다. 등의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선배한테 물어본다. 선배도 겨우 1, 2년차 주니어 엔지니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경험이 풍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물론 5년차, 10년차 이런 선배를 만나서 물어볼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지만 이제 친한 선배들이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커뮤니티에 물어보는 경우에 사실 답변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 어떠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참고할 수 있죠. 이것도 유튜브 영상이니까요. 근데 이것도 본인의 의견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이 영상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우리만의, 나만의 기준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네카라쿠베 당토 또는 유명 스타트업에 취업하려면 어떤 기술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초심자일수록 기술 선택이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을 학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적게는 두세 달, 길게는 숙련되기까지는 1년,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연차가 차고 실력이 쌓이면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데도 시간이 매우 단축됩니다. 그러나 처음 기술을 배우시는 분들, 아직 1, 2년 차냐 아니면 대학생인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을 숙련되기까지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기술을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남에게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나만의 기준을 갖고 기술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기업에서 공개하는 채용 공고에 있습니다. 기업의 채용 공고는 매우 신중하게 작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알맞은 사람을 채용하는 첫 번째 단계이죠. 회사는 개발자를 뽑으면은 마음대로 번복하거나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뽑을 때 매우 신중하게 사람을 뽑게 되고 그것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채용 공고라는 것이죠. 채용 공고 안에는 실제로 회사나 아니면 그 채용을 하는 팀이 원하는 기술, 역량, 태도가 매우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채용 공고에 우리가 넣을 수 있는 내용은 매우 짧아요. 그 짧은 한 A4 용지 한 장 정도 안에 우리 팀과 회사가 원하는 내용을 잘 집어넣으려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회사를 다닐 때 채용 공고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채용 공고 A4 용지 한 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회의를 통해서 거의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용 공고 작성한 거를 팀장님하고 또 리뷰하고 여러 번의 고민과 회의와 리뷰를 통해서 채용 공고가 결과적으로 도출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채용 공고 안에는 불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사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내용들만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업들이 공개하는 채용 공고를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개의 채용 공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네이버 스노우 서버 개발자에 대한 공고이고요. 보통 채용 공고는 공통 지원, 필수 지원 자격과 우대 사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지원 자격을 한번 보면 몇 가지 키워드를 제가 네모칸으로 쳐놨고요. 자바, 코틀린, 스프링, 레스트풀 기반, 그다음에 RDBMS, NoSQL, 네트워크 관련 지식, 리눅스, 유닉스 명령, 그다음에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우대사항 쪽을 보시면 프론트엔드의 웹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펑셔널 프로그래밍,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대규모 요청을 처리하는 분산 환경 서비스, 도커, 쿠버네티스, 카프카, 레디스, 엘라스틱 서치 같은 것들이 주요 기술과 역량에 대한 키워드들이고요. 가장 밑에 두 번째 줄부터는 제가 푸른색으로 해놨죠. 이거는 태도와 관련된 겁니다. 자기주도적인 업무 능력을 갖춘 분, 기존 코드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문제 해결 능력, 다른 파트와의 원활한 협업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카카오, 브런치 웹 백엔드 개발자
대한 채용 공고이고요. 필수 지원 자격을 보면 컴퓨터 공학, 운영체제 알고리즘 자료구조, 객체 지향 등에 대한 필수 지식,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및 NoSQL, 그 다음은 리눅스와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 그 다음은 웹 프론트엔드 개발에 대한 기초 지식. 네이버하고 비교했을 때 몇 가지 공통적인 키워드가 보이죠. 그 다음은 이제 열린 마음으로 재미있게. 우대사항을 보니 웹 프론트엔드 기술에 대한 능숙하신 분. 참고로 이 공고는 백엔드 개발자 모집입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 고성능 대용량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경험.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 하둡, 스파크, 카프카, ELK. 이것도 앞에서 보신 그 네이버 채용 공고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카프카와 엘라스틱 서치죠. 그 다음은 배달의 민족 폰 스탬프 시스템 서버 개발자입니다. 지원 자격을 보니까 제 첫 번째 줄에 실무 5년차 이상인데 제가 네모카 친 거는 그에 준하는 역량 보유자. 사실 제가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채용 공고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이 그에 준하는 역량 보유자라는 키워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실무 5년차 이상이라고 했지만 반드시 내가 경력이 5년차가 아니더라도 이 채용 공고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요. 자,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자바 또는 코틀린, 세 번째 스프링 프레임워크, 스프링 부트, 그 다음에 RDBMS,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나오는 거죠. 유닛 테스트, 통합 테스트.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배달의 민족은 다른 데보다 테스트와 관련된 걸 좀 강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우대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트래픽 처리 경험, 이것도 3개 회사에 공통적으로 있던 역량이었습니다. 두 번째 줄에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 개발, 세 번째 줄 코드 리뷰. 자, 유닛 테스트, 통합 테스트,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 개발, 코드 리뷰. 이런 것들을 보면 배달의 민족은 소프트웨어 품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다른 회사보다. 물론 다른 회사도 쓰지만 배달의 민족은 이 채용 공고 안에서 이거를 여러 번 강조할 정도로 좀 더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다양한 직군과의 협업 능력, 그 다음에는 JPA, 하이버네이티 등 ORM 기술, 그 다음은 오픈 API 기반의 서버 시스템 개발 운영 경험, 그 다음은 AWS를 활용한 개발 운영 경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혹자는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어차피 회사에서 어디나 다 비슷한 거 적어놓은 거 아닌가요? 어차피 코딩 테스트 잘 보고 예를 들면 학교 좋은 사람 뽑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지원 자격 대여섯 줄, 우대사항 대여섯 줄 평균적으로 그렇게 작성을 하는데 사실 그 5-6줄 안에 우리 회사나 팀에서 원하는 바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팀이나 조직에서 지금 이렇게 5줄, 6줄 있는 거 말고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꼭 뽑아서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채용 공고에 넣어놓은 거예요. 실제로 작성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용 공고 안에 있는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에는 이 회사와 팀이 정말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엑기스들이 제대로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역량, 그 다음에 내가 쓰는 자기소개서, 내가 준비하는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에 이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에 관련된 내용들이 잘 정리돼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만약 지금 대학생이나 미취업자라면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기술을 선택해서 학습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제 네카라쿱의 당토, 흔히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서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 3가지 회사의 채용 공고를 이제 샘플링해서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공통점이 보이죠. 자, 첫 번째 스프링입니다. 네이버도 스프링이 있고 카카오도 스프링이 있고요. 배달의 민족도 스프링이 있어요. 자, 두 번째 RDBMS입니다. 얘도 RDBMS 또는 NoSQL이 있죠. 카카오도 RDBMS와 NoSQL 키워드가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NoSQL은 없고 이제 RDBMS만 있는데, 자, 그 다음 대규모 요청,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해본 경험입니다. 네이버에서는 대규모 요청을 처리하는 분산 환경 서비스 설계 개발, 카카오에서는 고성능 대용량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경험, 세 번째는 배달의 민족인데요. 여기서는 대규모 트래픽 처리 경험이 있으신 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 가지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떤 서버 쪽의 아키텍처와 성능에 대한 성능 엔지니어링에 대한 얘기인데, 아니 내가 대학생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내가 트래픽이 엄청나게 많은 걸 서비스를 개발해 보진 못해도 여기에 대한 지식을 미리미리 공부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나중에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개 회사에서 나오는 키워드를 볼까요?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거는 카프카, 레디스, 엘라스틱 서치라는 키워드가 스노우 서버 개발자에 나오고요. 두 번째 카카오에 보시면은 하둡, 스파크, 카프카, ELK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카프카와 ELK, ELK의 E가 엘라스틱 서치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모든 대다수의 채용 공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예를 들어 스프링이나 자바 이런 것들. 두 번째는 모든 채용 공고에 다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2순위로 많이 나오는 것들, 이런 키워드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태도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스노우 채용 공고에서 보시면 가장 마지막 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파트와의 원활한 협업이 가능하신 분, 카카오 열린 마음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분. 열린 마음은 사실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협업이랑도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우한 형제들 보면 다양한 직군과 협업 능력을 갖춘 분. 협업이라는 것, 열린 마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거는 기술에 대한 내용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협업 능력을 내가 기를 수 있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지 대학교 때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연합 동아리 같은 게 있죠. 뭐 디자이너, 프론트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앱 개발자들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연합 동아리에서 프로젝트 활동들,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시로 몇 가지 채용 공고를 간략하게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테크밀TV에서 앞으로 이러한 채용 공고들을 많이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라서 구체적인 거는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럼 아까 드렸던 질문, 네카라쿱의 당토 또는 유명 스타트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선택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채용 공고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사이트 중에는 원티드가 있죠. 원티드에 들어가면 정말 수백 개의 채용 공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백 개의 채용 공고를 분석해서 주요 기술, 역량, 태도 등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추출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각각의 네카라콥의 당토의 채용 공고나 원티드를 다 들어가봐도 사실 수백 개 정도면은 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으면 2, 3일, 길면은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또 혼자 하시지 말고 주변에 친구랑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나는 네이버, 너는 카카오, 다른 친구는 뭐 쿠팡, 누구는 원티드, 이렇게 일을 나눠서 주요 키워드를 다 분석을 해보면 공통적인 패턴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물론 그 패턴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어떠한 기술을 선택해서 학습했을 때 취업 확률이 높아질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신만의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테크밀TV에서도 회사별, 분야별 채용 공고를 지속적으로 분석해서 어떠한 키워드가 주요한지, 그 다음에 키워드에 대한 상세한 설명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IT 기술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국내 IT 정보를 테크밀TV에서 매일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